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똑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투자 포인트를 살려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선 몇 개 그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설명드리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포커스를 일단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지, 그 중에서 그 기업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코스모 화학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이클이 최근 들어서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차전지 좋다라고 매번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2차전지가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반등에 대한 사이클이 드디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모학은 어떠한 포지션으로 봐야 되느냐, 일단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폐배터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 방향성이 앞으로 좀 유망한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스모 화학이 왜 오르는 거야 찾아보시면은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또 산업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연평균 17%가량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다? 앞으로 폐배터리가 계속 쏟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산업에 대한 구조상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은 지금부터 성수기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LG전자가 한국에서도 폐배터리를 보았을 때 4년 동안 108톤 수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폐배터리가 점차적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랑 미국 쪽으로는 폐배터리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만 일단 볼게요.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201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2013년도부터 전기차가 보급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유의미하게 수치가 찍히기 시작을 한 게 2015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연간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2015년에서 16년도로 넘어갈 때 전년도 대비 36%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성장할 때는 또 47%, 그리고 여기서 여길로 17년도에서 18년도로 성장할 때는 91%, 그리고 19년도에는 약간 주춤을 하다가 다시 한번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갈 때 36%, 그리고 고점을 찍은 게 2020년도에서 21년도 세 자릿수 12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전년 대비해서 성장은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 속도에 대한 둔화 때문에 캐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수치만 봤을 때 2015년부터 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판매량 보시면은 요 정도 판매량에서 요 정도 판매량까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시장 규모가 한 20억 달러, 여기서 2024년도 110억 달러까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전기차 초입 도입 단계부터 해서 테슬라 모델 S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모멘텀이 커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ESS에 대한 수요까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피크를 찍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ESS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시장이 성숙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요 방향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4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적으로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수명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2015년도에서 폐배터리가 나오는 구간, 어느 구간부터다 맥시멈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24년도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3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교체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배터리 수요가 더 빨라집니다. ESS, 로봇, 드론, 전기차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교체 사이클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배터리를 또 만들고, 그러면 2034년에 대한 성장 이후에 더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다가 약간 캐즘 현상이 왔다가 올라갔는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대한 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더 많은 폐배터리가 쏟아진다는 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의 성수기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에 대한 시작점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올해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10년 주기로 배터리가 바뀌는데 전기차가 보급이 된 게 언제부터다? 2015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다. 여기에 10년 뒤면 언제죠? 2025년도,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적어도 앞으로 2034년도까지는 꾸준하게 폐배터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캐즘을 한 2, 3년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폐배터리 교체 사이클하고 이런 게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더 많은 폐배터리가 더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는 올해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가 사이클이 오는 게 폐배터리는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2차 전지 메가 사이클이 오고 폐배터리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번 큰 사이클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좀 캐즘 현상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 요런 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코스모화학도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이렇게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결과적으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쏟아지지 않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CNGR이라는 중국 회사, 글로벌 전구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라 이제 리사이클에 대한 공급망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얘네들이 전구체를 만들면은 이제 또 협업 파트너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개발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파트너가 CNGR이라는 중국 글로벌 기업이랑 파트너 협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폐배터리 리사이클만 잘한다라고 하면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구조가 이제 유럽에 블랙매스에 공급을 하고, 그거를 유럽 쪽에서 폐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코스모 화학이 리사이클을 하고 CNGR에게 니켈, 코발트, 리튬을 또 다시 한번 판매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 버는 방법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구조 공급망에 대한 밸류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코스모 화학은 이거에 대한 선 반영으로
먼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추세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224선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추세를 제대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좋고요, 성일 하이텍도 좋고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세비캠, 이런 종목들 우리가 다 좋습니다. 근데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세비캠이죠. 그렇다면은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코스모 화학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비캠을 살지 성일 하이텍을 살지, 아니면은 코스모 화학을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 그냥 코스모 화학으로 사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떠한 타점으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끝도 없고 사실은 디테일하게 설명이 어렵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좀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누르시게 되면 영상 정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관심도 없을 거예요. 세비캠 왜 올라가지? 폐배터리 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끝날 텐데, 이 산업에 대한 전망 앞으로 올해부터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이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 기반을 해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은 연락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토픽 종목 꼭 한 번씩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